그날도 정비소에 있었다. 엔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던 오후였다. 그때 재석이 전화를 해왔다. 성철아, 우리 자주 가던 낚시터에 불륜 커플이 매주 오더라. 근데 그 여자 재수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 툭 드라이버가 손에서 떨어졌다. 설마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야, 내 와이프랑 닮았다니 말도 안 돼. 근데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하긴 하다. 그날 밤 난 재석과 낚시터로 향했다. 확인만 하자. 그렇게 나 자신을 속였다. 텐트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 보이는 실루엣 2개. 너무 가까운 거리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 선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성철은 오늘도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정비소,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47살의 성철에게는 2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이 차 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성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성철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선희,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아들. 아빠는 말이 별로 없지만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해요. 선희가 예전에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말이었어요. 성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선희는 44살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아내였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예전엔 거의 하지 않던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오늘 예쁘네. 성철이 말하면 선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 웃음이 왜인지 어색했어요. 예전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었어요. 이번 주말도 교육 연수가 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요양센터에서 새로운 교육이 생겼다고 했어요. 매주 교육 연수가 있어? 성철이 물었습니다.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계속 배워야 해요. 선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성철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외박을 하기 시작한 선희.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예전처럼 TV를 함께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철은 처음엔 아내가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됐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썼어요. 뭔가 찾아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건네주던 사이였죠. 휴대폰 좀 볼게. 성철이 말했을 때였어요. 아, 잠깐만요. 선희가 서둘러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후에야 건네줬어요. 그 순간 성철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육 연수 다녀올게요. 선희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와? 내일 저녁쯤요. 1박 2일 일정이에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내의 눈빛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성철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월요일 저녁 정비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성철.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교육 어땠어? 성철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선희의 대답은 짧았어요. 예전이었다면 교육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줬을 텐데요. 그날 밤 성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화장, 옷차림, 주말 외박, 휴대폰 비밀번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성철은 낚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재석이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성철아, 요즘 어때? 재석이 맥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성철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재석은 성철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에게 아내 걱정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재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철아, 혹시 재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재석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석아, 뭔가 있으면 말해봐. 성철이 재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재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낚시터에서 재수 씨 닮은 분을 봤어. 그 순간 성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정말 닮았어. 어떤 남자랑 함께 있더라. 재석의 말이 끝나자 성철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의심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성철은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디 낚시터? 금강 상류 쪽. 성철아,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재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성철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철. 선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선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성철에게는 그 미소조차 가짜로 보였습니다.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남자랑 함께 있더라? 그날 밤 성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성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비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선이었을까? 재석이 잘못 본 것일까? 하지만 그동안의 변화들을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성철은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재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수 씨 닮은 분을 봤어. 어떤 남자랑 함께 있더라. 성철은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선이었을까? 아니면 재석이 착각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성철은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렌치를 잡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나야. 성철아, 무슨 일이야? 재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말한 거 확인을 하러 가고 싶어.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성철아,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줘. 성철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재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순간 성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어?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쯤 금강 상류 낚시터. 지난 토요일 선희가 교육 연수를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성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어? 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진 재석이 망설였습니다. 있어도 보여줄 수 없어. 성철아,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정을 망치면 안 돼. 제발 나한테는 보여줘야 해. 성철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재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일 정비소로 갈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지고 성철은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랑. 다음 날 오후 재석이 정비소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성철아, 재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이걸 보면 돌이킬 수 없어.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끝났습니다. 재석이 휴대폰 화면을 넘겼어요. 그 순간 성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선희가 있었어요. 텐트 앞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선희의 표정이 밝았어요. 성철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선이야? 성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석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철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심지어 가방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이 남자는 누구야? 성철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잘 모르겠어.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던데. 남자는 깔끔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선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성철은 휴대폰을 재석에게 돌려줬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성철이 중얼거렸어요. 성철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 혹시 동료일 수도 있고. 재석이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성철은 이미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들이 모두 설명됐어요. 화장, 옷차림, 주말 외박, 휴대폰 비밀번호, 모든 게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성철은 집에 돌아가서 선희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교육 어떻게 됐어? 성철이 물었습니다. 잘 끝났어요. 다음 달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선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성철의 귀에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진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날부터 성철은 선희의 차량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선희가 교육을 간다고 했던 날들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기록. 선희는 집에서 나가서 요양센터 방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센터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금강상류로 향했어요. 재석이 목격한 바로 그 낚시터였습니다. 두 번째 기록.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요양센터를 향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낚시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 모두 같은 장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성철은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1시경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6시쯤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봤어요. 시내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성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낚시터에서 모텔로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성철은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사진, 이동 기록, 모텔까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성철은 그날 밤 선희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는 아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선희가 웃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모두 가짜 같았어요. 내일도 교육 있어?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내일은 집에 있을 거예요. 선희의 대답을 들으며 성철은 생각했어요. 내일은 평일이니까 그 남자를 만날 수 없겠죠. 주말에만 만나는 모양이었어요. 성철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말 선희가 또 교육을 간다고 하면 직접 확인하러 가겠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 또 교육이에요. 선희가 말했어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에 나가? 오후 1시쯤요. 성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블랙박스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선희를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내겠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성철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1시. 선희가 집을 나섰어요. 성철은 30분 후에 뒤따라 나갔습니다. 금강상류 낚시터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성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선희가 거기 있을까? 그 남자와 함께? 낚시터에 도착한 성철은 차를 멀리 세웠어요. 선희의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성철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낚시터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강가를 따라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세 번째 텐트 앞에서 성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성철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성철은 텐트 뒤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텐트 안이 조용해졌어요. 성철은 조심스럽게 엿들었습니다. 교육은 괜찮았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무슨 교육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남편한테 하는 핑계 말이에요. 그 순간 성철의 가슴에서 뭔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핑계. 교육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훈 씨, 미안해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해서.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훈.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선희 씨.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도훈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미안해요. 선희 씨는 너무 착해요. 남편이 선희 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왜 미안해요? 도훈의 말에 성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2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성철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해요. 선희가 성철을 변호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표현도 사랑이에요. 선희 씨 같은 분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해요. 도훈의 말이 끝나자 텐트 안이 조용해졌어요. 성철은 몸을 더 낮췄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텐트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 씨, 이거 마셔봐요. 와인이에요? 네,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거예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선희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선희 씨를 만난 모든 날이 특별해요. 도훈의 달콤한 말에 성철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텐트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희 씨,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고. 도훈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도훈 씨는 다른 사람 같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날 여자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성철의 심장이 멈췄어요. 여자로 봐준다고? 그럼 자신은 선희를 뭘로 봤다는 거지? 선희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도훈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텐트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끝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텐트를 몇 미터 뒤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철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한 속삭임들. 성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밤 7시가 되자 텐트 안의 그림자가 더 가까워졌어요.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텐트 안에는 작은 랜턴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바깥의 풀벌레 소리가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옆자리에서 스치듯 닿은 팔, 그리고 정선이의 떨리는 손끝. 이도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선이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손을 빼지 않았다. 선 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그 선이 어디였더라. 그녀가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곧 허락이었어요. 이도훈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팔을 올렸고 그녀는 그의 가슴께로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혹시 누가 보면 걱정 마요. 이 텐트 안에선 아무도 없어요. 이불 대신 덮인 담요가 가볍게 흔들렸고 랜턴의 그림자가 텐트 천막 위로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졌지만 텐트 안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땀이 맺힌 이마, 엇갈린 시선,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 정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도훈이 물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선희의 제안에 성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용한 곳이라니 그럼 모텔로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도훈이 동의했어요. 텐트 안에서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서둘러 자신의 차로 돌아갔어요. 10분 후 선희와 도훈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도훈의 차였습니다. 성철은 멀찍이 따라갔어요. 차량은 시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성철의 예상대로 모텔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두 사람이 내려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성철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선희는 도훈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성철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 집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잠들지 못했어요. 텐트 안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날 여자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선희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자신은 선희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그게 부족했던 건가요? 성철은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성철은 모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선희와 도훈이 모텔 안으로 사라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성철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20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텔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두 사람이 나올까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모텔 간판이 붉은 불빛으로 깜빡거렸어요. 힐링 모텔이라는 이름이 성철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밤 9시, 10시, 11시. 성철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어요. 밤 12시가 되자 성철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의가 없으니 집이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어요. 성철은 블랙박스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어요. 시간별로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집에서 출발. 오후 2시 05분 금강 낚시터 도착. 오후 8시 30분 낚시터 출발. 오후 9시 10분 힐링 모텔 도착. 새벽 1시 45분 모텔 출발. 오전 7시 20분 집 도착.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철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까지 모텔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성철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힐링 모텔을 검색해봤어요. 리뷰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커플 전용, 프라이버시 보장, 조용한 분위기. 광고 문구들이 성철의 눈을 찔렀어요. 성철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선희의 휴대폰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전 7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가 돌아왔습니다. 교육 잘 끝났어요. 선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성철에게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많이 피곤하겠네. 성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금요. 샤워부터 할게요. 선희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성철은 선희의 가방을 슬쩍 봤습니다. 교육 자료는 전혀 없었어요. 대신 화장품과 향수만 가득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철은 선희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잠금 장치였어요. 선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교육 내용이 어땠어? 성철이 물었어요. 새로운 법규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잡하더라고요. 선희의 대답은 막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했어? 시내 교육센터에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성철은 블랙박스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성철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도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선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지도. 성철은 선희의 직장인 요양센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직원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때 성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재석이에게 부탁해서 더 자세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철은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나야. 성철아, 어떻게 지내? 재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진 말이야. 혹시 다른 것도 있어? 다른 사진? 응. 그 남자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거. 재석이 잠시 망설였어요. 성철아, 정말 괜찮을까? 너무 깊이 파면. 나한테는 필요해. 제발. 성철의 간절한 목소리에 재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몇 장 더 있긴 해. 내일 가져다 줄게. 전화를 끊고 성철은 안도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있으면 도훈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월요일 재석이 정비소에 찾아왔어요. 성철아, 이거 보고 후회하지 마. 재석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도훈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안경, 깔끔한 외모.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도훈이 입고 있는 옷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가족 요양센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성철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선희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재석아, 이 로고 보여? 요양센터 직원 같더라. 성철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도훈은 선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니면 상급자일 수도 있었어요. 성철은 컴퓨터로 가족 요양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도훈을 찾았습니다. 이도훈, 교육 담당과장. 나이 45세, 기혼. 성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기혼자였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철은 도훈의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재석이 찍은 사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선희는 직장에서 도훈을 만났고 그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연수라는 핑계로 주말마다 만나고 있었어요. 성철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야 했어요. 모텔 결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선희가 잠든 후 성철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선희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확인했어요. 힐링 모텔, 카페, 레스토랑. 모두 도훈과 함께 간 곳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한 번에 20만 원씩 사용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성철의 속이 뒤틀렸어요. 자신이 버는 돈으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성철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블랙박스 기록, 신용카드 내역, 도훈의 신상 정보. 이제 선희와 대면할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성철은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습니다. 사진, 블랙박스 기록, 신용카드 내역, 도훈의 신상 정보까지. 두꺼운 파일 하나가 완성됐어요.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증거 뭉치였습니다. 성철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선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서 와. 성철이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선희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철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선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르니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차려줬어요? 선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성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선희는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직장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새로운 할머니가 너무 귀여우셔서 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가 끝났어요. 성철은 거실로 나가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선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철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왔어요. 텐트 앞에서 도훈과 함께 웃고 있는 선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철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모텔 앞에서 도훈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는 말을 잃었어요. 블랙박스 기록도 있어. 성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간별로 어디 갔는지 다 나와 있어.
성철은 블랙박스 기록을 보여줬어요. 낚시터 모텔 새벽까지 체류. 모든 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어. 성철이 계속 말했어요. 힐링 모텔, 카페, 레스토랑. 3개월 동안 총 180만 원. 선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성철이 도훈의 신상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도훈, 45세, 기혼, 가족 요양센터 교육 담당 과장. 선희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철은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교육 연수는 모두 거짓말이었지? 성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성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2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끝이야? 선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장난이었어? 성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선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어? 성철이 다시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선희의 대답에 성철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6개월, 반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뜻이었어요. 왜? 성철의 질문은 간단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선희는 한참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선희의 말에 성철이 멈췄어요. 나를 아내로만 봤지 여자로는 안 봤어요. 선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은 씨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특별하게? 꽃도 사주고 예쁘다고 말도 해주고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성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선희를 당연하게 여겼나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린 게 죄야? 성철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아들 대학 보낸 게 잘못이야? 선희는 더 크게 울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도 나름 잘해줬어요. 그럼 왜? 성철이 소리쳤어요. 왜 다른 남자와? 식탁이 흔들렸어요. 성철의 주먹이 식탁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희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성철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성철은 심호흡을 했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철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도훈 씨와는 끝낼게요. 끝? 네,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선희의 말에 성철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철은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성철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날 밤 성철은 거실에서 잤어요. 침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희도 밤새 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철은 결심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생각해 볼게. 성철이 선희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친정에라도 가 있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선희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성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성철은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성철은 혼자 지냈어요. 빈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성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도훈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성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간 소송을 하고 싶어요. 성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성철이 가져온 증거들을 자세히 봤어요. 증거가 완벽하네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성철은 또 다른 계획도 세웠습니다. 가족 요양센터에 민원을 넣기로 했어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하는 거였습니다. 요양센터 원장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성철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귀하 직원의 불륜 행위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잠깐만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철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훈이 기혼자임에도 다른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증거도 모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라면 심각한 문제네요. 원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센터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도훈에게 연락이 왔어요. 성철의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까지 가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네요. 성철은 만족스러웠어요. 도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요양센터에서 사직. 좋아요. 성철은 즉시 동의했어요. 한 달 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도훈은 요양센터를 그만뒀어요. 5천만 원도 성철에게 지급했습니다. 선희도 자진해서 요양센터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시작됐어요. 성철과 선희는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죠. 성철이 말했어요. 집은 당신이 가져요. 나는 정비소만 있으면 돼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고생시켜놓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성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피곤했어요. 이혼이 성립된 날, 성철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비소 아저씨의 진짜 이야기. 그동안 살면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채널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소를 운영하는 47살 아저씨입니다. 성철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짜 이야기를요. 영상에서 성철은 직접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보다 더러운 건 거짓말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상이 조회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진짜 와닿아요.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맞아요. 응원합니다. 성철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던 아들이 전역했습니다. 아빠, 아들이 정비소로 달려왔어요. 고생 많았다.
성철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성철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아빠, 저도 정비소 일 배우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성철이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아빠랑 함께 일하고 싶어요.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해보자. 아들과 함께 정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아들이 들어오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빠,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아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성철의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인생 조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아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배신당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당당한 게 아니야. 성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진실하게 사는 거지. 1년 후 성철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성철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비소에서 첫 손님을 혼자 응대한 날이거든요. 뒤에서 아들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앞으로는 아들과 함께 이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아빠 아들 정비소로 이름도 바꿨고요. 성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라는 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더라고요. 성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 성철이 말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진실하게 사시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겨요. 저처럼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들이 달렸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아들분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철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한 시작이었어요. 복수는 끝났다. 상간소송도, 사직서도, 그놈의 망가진 얼굴도 봤다. 난 결국 다 봤다. 아내의 눈빛, 그놈의 손짓, 그리고 내가 참았던 분노까지. 복수는 했지만 후련하진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빠, 밥 먹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더라. 바람은 지나갔고 진짜 가족만 남았다. 이제 알겠다.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